유명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너무 궁금해. 런웨이글은 믿을 수 없지만 2021년에 생겼어요. 어머,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이렇게 유명해져서 네, 저도 서울 시민에 다 해당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네네네, 정도로 어머 네네. 세상에. 제가 런베이를 시작한 시점이 거의 48살, 9살? 런베이를 만든 게 49살. 그것이 그렇게 많이 와줄 거다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빵만 맛이 따로 평가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그 원인은 뭐지? 뭔가 그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세요? 일은 네. 대학교 때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는데 제가 워낙 그때도 빈티지를 좋아하고 옷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빈티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알바생이었을 뿐이었는데도 뭔가 그 매출을 막 한 7, 8배까지 올려버리는 어떤 그런 직원이 되어버린 100만 원 팔던 가게에서 막 400만 원, 500만 원을 파는 가게로 되는 그래요? 와. 그때 이제 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 아니면 꼭 우리가 같은 취향이 아니어도 어떤 부분은 약간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편이라서 손님이 밖에서 뭔가 들어올까 말까 뭐 했었을 때 제가 보고 했으면 너무 좀 두려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다림질을 한 걸 또 다림질을 하면서 손님이 만약에 들어왔었을 때 왠지 저분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음악을 틀고 그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재빠르게 생각하는 단순히 옷을 판다기보다는 거기서도 또 감정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일은 잘 되고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어서 있어서 옷에 만들어서 팔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렇게 점점 사업을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거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근데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옷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한참 저만의 뭔가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뭔가 무언가 이름을 지어주고 옷에 아, 옷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네. 어떤 지금은 부분을? 그런 게 되게 일반화됐었는데 그때는 사이즈만 표기하고 그런 상품 네. 사진만 딱 올려놓고 사이즈 표기만. 근데 그때도 그냥 티셔츠 이름이 이런 거죠. 뭔가 그런 식으로 그냥 티셔츠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뭐 랄라라든가 뭐 이렇게 네네. 프릴이 있으면 네네. 랄라 뭐 이렇게 네네.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네. 뭔가 지어서 캐릭터화 시키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그래서 그걸 애정을 갖고 보게끔 하는 야, 어떤 저만의 남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했다잖아요. 네네.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매출은 꽤 네, 하고 또 수익률도 되게 좋았었고 네. 또 매니악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되게 많은 수익이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 류님은 보니까 원래 그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시고 엄청 창의적이고 주도적인데 어렸을 땐 좀 키우기가 쉽지 않았겠다. 저요? 네.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한 중학교 때까지 왕따였던 것 같아요. 엄청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엉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중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랑 뭐 어울려서 뭐 놀러 간다라든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으니까 질문을 했었을 때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약간 이런 피드백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은 더 예민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서 네네. 그런 피드백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잘 안 하게 되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이에요. 네네. 네.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약간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다. 그런 아, 생각을 내가 네. 뭔가 여기서는 좀 해결이 쉽지 않겠다라는 걸 그냥 좀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늘 혼자 뭔가 어디에 앉거나 아니면 놀이터 같은 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라든지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다음 행동은 이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이 되게 빠르고 일은 또 잘하는 거예요. 나 그런 쪽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런 걸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맞추는 거는 너무 쉬워진 거죠. 맞아요. 어느 순간 손님들이 저에게 옷을 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고민을 상담하러 온다라든지.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느낀 건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헤아림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밀도 있게 정확하게 봐주는 것에 대해서 공급이 너무 적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캐릭터를 살려서 그걸로 저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약간 이런 사이클로 갔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20년 가까이 아, 꽤 오래 하셨었군요. 네네, 그렇게 네. 하면서 어느 순간 뭔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슬픈 얘기네요. 거죠. 슬픈 얘기네요 또. 그게 단순한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로운 거죠, 저한테.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때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삶의 형태로 살아주는 것이 뭔가 그 안에 엄청난 결핍이 있다는 거는 한참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런 식으로 영국으로 한 달 여행을 가거나 1년에 한두 번 길게 여행을 가서 낯선 장소에서 진짜로 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들이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국에서 카페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언가 진짜로 사는 듯한 바이브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작은 가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인종이 다 다른 바리스타들이 손님이랑 스몰톡도 하면서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사는 삶은 뭐지? 누군가를 보고요. 네, 그 가게를 그 분위기를 가게를 보고 다 같이 뭐 바쁘고 이럴 텐데도 다 같이 뭔가 웃으면서 이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 그 가게를 하루에 2번씩 매일 간 거죠. 이 자유로운 완벽한 뉘앙스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직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 정도로 저에게 네. 쇼킹한 어떤 일생에서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카페가 네, 사십에서 나는 뭔가 그러면 여기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업을 정리한 다음에 아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업종을 완전히 또 바꾸는 거니까. 네네, 아예 주변에서 그런 반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상의하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걸 혼자 끌어안고 그것이 완성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로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주차장에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뭔가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닌데 또 다시 일을 하러 가는 사이클을 거의 5년을 하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를 하고 거기서 수정하고 다시 해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격이 약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스타일인 거예요. 소금을 만약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올리고 또 그 설탕과 뭐 만약에 소금의 비율이라든지 그 배합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는 한 또 직접 다 다 먹어봐야지만 경험해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냥 몰라도 부딪혀서 몸으로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검색창을 잘 이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 내비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는 것도 네네. 직접 뭐 이정표 같은 걸 네, 보고 이정표 가시는군요. 보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 류님은 보니까 모든 과정에서 본인의 주도적인 부분이 꼭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네네네. 또 직접 다 다 먹어봐야 경험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가서 제가 3,800원 주고 플레인 베이글 사 먹으면 사 먹을 거야 말 거야를 저한테 끊임없이 묻는 거죠. 제가 손님도 되고 오너도 되고 레시피 개발자도 돼서 거기서의 완벽한 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제가 그다음 넥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골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닥도 돌로 까는 바닥 공사를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조금 구현해내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돈이 너무 많지가 않은 상태니까 나머지는 완전 몸으로 때워야 된다. 약간 이래서 사실 할 줄도 모르는데 사진으로 찾아서 어떻게 모양을 맞춰서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뭐 모래도 깔아봤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0억이라는 빚이 한 개인한테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위기를 겪었을 그 당시에 대표님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아, 저는 대학교를 97년에 갔습니다. 네. 97년이 딱 IMF가 네,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데미지가 시작됐던 네, 네.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 2년 2개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년이 이제 붕 뜬 거죠. 그 세월 동안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제 옥탑방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제 미안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없을 동안 가족들이 되게 IMF 그 충격을 받고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게 미안해서 그게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다 잘 살게 하리라. 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사업을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그 순간 좀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걸 다 혼자 감당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네. 그 많은 채무와 또 이 회사와 직원들이 남겨진 상태로 어떻게 이거를 버티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녔죠. 이제 차별화된 제품이 아니고 모두가 갖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으면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내부 일하고 오후에는 세 군데를 항상 다녔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에는 샘플을 가득 싣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가서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창원, 전라도 찍고 올라오는 거를 1박 2일 스케줄로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암담했지만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생존에 가까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일이 좀 잘 맞으세요? 사업이 좀 잘 맞으세요? 저는 안 맞아가지고 아, 대단한 야망도 없고 큰 목표도 없고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됐고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잘하게 돼서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싫지는 않지만 썩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표님은 그런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쭉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본인의 삶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지되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맞으시죠. 네. 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집안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목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집안을 돌보고 사업을 그렇네요. 일구는 게 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럼 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루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신문 3개 정도는 다 탐독을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지. 이제 이런 목표들. 그래서 사실 이 루틴이 우와 재밌어 이런 것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저 정말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술도 안 먹고 경조사도 가지 않습니다. 네. 골프는 안 하세요? 예, 저는 골프도 그렇고 경조사 안 다녀, 뭐 어째 술 안 하시고. 술 안 먹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를 안 치면 안 된다. 너처럼 하면 사업 안 돼. 안 한다고 성공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이게 맞는지도 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여자친구 만나도 올 화수 목 금은 잘 못 만나는 거예요. 10시에 주무셔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노력으로 만나도 이렇게 계속 조니까. 네. 예. 그래도 서운할 수 하여튼 있어요. 이 루틴을 계속 노력으로 이제 깨면 그럼 또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예. 쉽지 않다. 성함이 커져서. 그 대신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근데 못 만나더라도 시간과 마음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네, 데이트는 그렇습니다. 못해도 중간에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네. 관심도 가져주고 뭐 같이 의논할 거 있으면 전화로 의논해주고 하면 좀 덜하죠. 네, 이게 꼭 분야만 다르고 지금 거울 보고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도 한 번씩 번갈아 보면서 맞아, 이렇게. 둘이 결혼 못 할 거야. 다른 분류로. 네,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수면 루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루틴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면 안정감과 안전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켜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해외여행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저도 해외여행 싫어해요. 네, 집이 좋아요, 집이. 해외여행 가면은 시차 안 맞고. 하루 정도 좋고 불안하고 싫어요. 저랑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 들어요. 이틀째부터. 하루면 충분해요. 맞아, 하루면 돼요. 네. 네, 그러시구나. 비행기 타기도 싫고. 같이 가면 되겠네요. 네. 1박 2일로. 1박 당일이든 네. 1박 2일이든. 네. 어쨌든 대표님한테서 루틴은 그거 깨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아몬드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시즈닝 견과류 이런 거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도 하고 뭐 했지만 운이 안 붙었으면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운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허니버터 네. 칩 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네. 그게 유행하고 갔으면 그게 나한테 기회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희망은 없고 그 다음 단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실이 없고 개발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다 만류했죠. 제품 개발이 쉽냐? 개발팀이 어딨냐 네가? 브랜드가 쉽냐? 이런 식의 만류가 모두가 있었지만 저는 제품을 계속 개발해 나갔고 나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브릭스, 쉽게 얘기해서 끈적끈적한 정도. 많이 끓이면 브릭스가 높아지고 묽으면 브릭스가 낮다고 하는데 하이브릭스의 코팅 방법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을 썼고 몇 대 몇으로 썼고 어떤 온도에 하고 최적점을 찾아서 레시피를 만들고 한 1년 동안은 제 책상 제일 밑에 서랍 그 밑에 이렇게 넣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버터 칩이 품귀 현상을 겪을 때 빨리 갖고 와서 아류작처럼 팔아봐라 라는 편의점에 제안이 있었고 그때 준비된 그 제품을 꺼내서 그 맛을 입혀서 제품을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날 저를 잊게 한 제품입니다. 첫 달 1억 팔고, 둘째 달 5억 팔고, 셋째 달 8억 팔고, 12억 팔고, 15억 팔고, 18억 팔고, 한 달 한 달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근데 그것은 저희 생산량만큼 판 겁니다. 그렇지, 더 많을 생산량이 수 없고. 많았다면 더 많이 팔았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대단한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래 팔 생각도 없었습니다. 유행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해서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바로 와사비를 만들 때 맛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와사비 맛을 넣는다든가 하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 비웃었거든요. 와사비는 안 팔려. 팔린 적이 없어. 근데 제가 꾹꾹 할 거예요. 그래서 와사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와사비, 아몬드 와사비 이렇게 하면 맛이 없죠. 밥에 와사비 올리는 맛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다. 항상. 고기. 간장, 고기, 뭐 내지는 뭐라도 있으면 와사비가 이제 첨가인데 그 맛을 그럼 첨가하셨어요? 닭 육수 맛하고 그거 하나 가져오고 간장 소스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2개 한 다음에 와사비를 이제 올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홍보도 안 했는데 그냥 대박 났습니다. 바로 대박 났습니다. 네. 그래서 100억 빚은 언제 다 갚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히트 제품이 나온 그 첫 해에 다 갚을 능력을 갖췄습니다. 야. 일단 뭐 그렇죠. 좋은 운도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준비가 돼 있어야지 행운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반대로 인생에서는 불운도 오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좀 불운이 있었을까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명동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대형 매장을 내고 딱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네. 한 달 매출 30억 매장 하나에서 막 엄청났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네. 명수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걸 보면 엄청 기분 좋고 그랬는데 2달 있다가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터졌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다 퍼지고 이걸 어떻게 막어? 아무리 집에 가둬놔도 꽤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그냥 바로 문 닫았습니다. 네, 바로 문 닫았는데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했고 그 성과는 좋았으니까. 비가 오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어쩔 수 직원들한테. 없는 거니까. 직원들이 저보다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잘했다. 꽤 오래 갔지만 인류가 그렇게 나약하지 않고 결국엔 극복할 것이다. 그럼 그때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망하면서 모든 게 스탑됐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중학생 때인데 어. 중학생 때 저희 형제들이 5인데 5을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중학생 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은 중학교 68명이었어요, 저희 반에.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호명하더니 너 사무실로 가. 다짜고짜. 수업도 받지 말고. 네, 수업 받지 말고 어머 어머. 가. 수업료 안 내서.
수업료 안 냈다고 어머.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어머. 그러면서 제가 서목가로 가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폭삭 망했죠. 그러면서 뭐 집안에 빨간 딱지도 많이 붙고 빚쟁이 분들도 많이 와서 집안에서 화도 많이 내시고 심지어 수업이 이제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담임 선생님이 오라 그러더니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했고 나이스했던 분들이 갑자기 어린 저희들한테 막 화를 낼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차츰차츰 말수가 적어졌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미대를 가고 싶었던 꿈을 접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친구들하고 연락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포커스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알바를 하셨어요, 거기서? 사원 학생. 아, 그래서 사원 학생. 네, 네. 많이 보셨죠? 네네. 네네. 그럼 교수님들 신문해주고 나눠주고, 우편물 네. 해주고 뛰어다니는 전달해주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선명해요. 연세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막 내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알바생이 그 교문이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거기 다니는 학생들 언니 오빠들이 너무 멋있고 멋있어. 공대 들어가서 교수님들 너무 멋있고 그때 정말 진짜 사회를 배운 게 그런 교수님들한테 장단점을 배우고 제가 좋은 어른으로 저런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니던 중에 한 달에 얼마 월급을 한 달에 받았어요? 47,000원. 한 달에 47,000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생일에는 뭐 조그마한 엄마 생일 선물도 사갖고 가고 집에 뭐 쌀 사가고 애들 아유, 운동화 우리 그랬구나. 남동생 운동화 떨어져 운동화 사다 주고 그 당시에 가세가 기우니까 어쩔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어하시고 동생은 많고 그러니까 많죠. 17살에 생활 전선으로 어떻게 보면 나선 거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소녀 가장 역할을 일부는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요 47살에 30년 후에 공대 화학생명공학부의 특강 강사로 3년 갔어요. 연대. 와. 화학생명공학부. 그 소녀가. 네, 그래서 그 전날 꼴딱 샜어요. 내가 30년 만에 여기 교수로 간다고? 강의를 하러. 그날 제가 4시간 일찍 갔거든요. 4시간 일찍 가서 뭐 했냐면 음대 앞에 너무 예쁜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나무도 너무 울창하고 거기 꼭 앉아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거기 가서 앉았어. 앉아가지고 네. 그러고서 이제 교내 식당으로 갔어요. 학생 식당을 그렇게 가서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되게 여러 가지 시켰어요. 여러 가지 시켜서 우리 스태프들도 다 데리고 갔으니까 한 입씩 다 먹어보고. 그때 그게 있으니까. 아, 얼마나 마음 안에 그 내가 언제든 기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그 열망이 네, 불이 꺼지지 않고 얼마나 네.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었으면 맞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또 그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강의를 첫날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에 저에게 쌓여 있었던 그런 궁핍함과 결핍함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그 강단에 서는 순간 다 치유가 됐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레전드 네. 데모인데요. 어떻게 해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그러니까. 되셨어요? 명동에 제가 명동에서 또 의류 파는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그 알바하고 있던 언니가 미용실을 간대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봤죠. 갔는데 거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게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데 그림인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그림인 얼굴에 거예요. 그리는 그림이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떡하지? 화관 돈이 많이 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다는데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텐데 어떡해 뭐 이제 이러고 있었더니 엄마가 이제 우연히 밖으로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안 좋다 지금 안 좋은데 야 그나저나 내 딸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싶다는데 미치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선뜻 속뜻 등록하는 비용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염치 불구하고 내가 받아왔어 이러면서 그러고서 메이크업을 배웠어요. 3개월을. 네, 근데 이게 사람의 이 귀한 인연이라는 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승현 씨 때 이제 완전 제가 꽃을 피웠는데 이승현 씨랑 또 이렇게 인연이 되셨군요. 이제 이승현 씨 일이 들어왔는데 드라마를 하나를 했어요. 하나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집에서 TV를 탁 켰는데 토토즐 MC를 보고 있는데 승현이 언니가 어디서 메이크업을 한 거야. 나랑 원래 나랑 했었는데. 내가 안 해줬는데 어디서 메이크업을 하고 어디서 오셨네. 받은 거야. 어떡하지? 이 나 없는 밥집 끊겼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뭐 청계천 가서 스크랩북 만들고 제가 잘하는 거. 그때부터 스크랩 한 비주얼, 거예요? 네, 내가 저 모습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해외 스타들 진짜 섹시하고 예쁜 해외 스타들 이만큼씩 들어가가지고 다 찢어갖고 밤새 만들고 막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토즐 녹화하는 날 MBC 앞에서 몇 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가 되니까 진짜 손은 식은땀이 막 진짜 기도를 하면서 이러고 기다리는데 딱 들어오더니 깜짝 놀래죠. 뭐야? 왜?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셨어요 언니? 그러면서 언니를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는데 한 번 봐주시라고. 한 번만 봐주시라고.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걸 한 장 넘기고 저보고 한 장 넘기고 저보고 이거 네가 만들었어. 그러는 거여서 네 언니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언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언니 나 한번 믿어주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 진짜 대단하다. 인정. 가자. 언니 또 보자 너가. 네. 일 따냈잖아요 제가. 이승현 씨를 1995년에 거미라는 드라마에 1인 2역 했던 드라마. 근데 그 1인 2역 했던 드라마의 메이크업이 정말 너무너무 히트했어요. 이승현 메이크업 다 품절되고 뷰티 섹션에 제 사진이랑 그 화장품을 찍으면 그게 그날로 다 품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저 인터뷰하러 기자들이 왔었어요. 어떤 제품을 쓰는 건지. 야. 그래가지고 승현이 언니가 작품을 쉬면 너 쉬면은 얘가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 고소영 씨 소개시켜주고 너 김희선 씨 소개시켜주고 어머. 언니 인맥으로 이제 정말 탑들만 계속 소개를 받았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스타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막 소개가 당대 됐어요. 최고의 타스트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전지현 씨, 송혜교 씨, 김태희 씨 그게 뜨고 나서 정말 러브콜을 많이 받고 많은 연예인들의 일을 하면서 첫 월급이 47,000원이었는데 딱 100배 뛴 470만 원을 벌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700만 원을 벌었어요. 와 진짜 8년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제 성공 포인트는 사실 이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스크랩을 착착착착착 북을 만들어 가서 연예인한테 탁 주고 이렇게 하자. 올해는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이제 콜. 근데 그래서 이게 네. 다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를 그렇게 또 구현해냈다라는 맞아요. 것 네, 네. 자체가 대단하시고 이게 또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